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경북 진보 정치의 큰 별인 포항 출신 허대만 전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에 어제 별세했습니다. 보수의 심장 경북에서 진보의 싹을 틔우기 위해 평생 가시밭길만 걷다 향년 54세로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절대 굴하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보수의 심장인 경북에서 30년을 뚝심 하나로 버텼습니다. 1995년 26살의 나이에 포항시의원 선거에 당선됐지만 이후 2020년까지 7차례 선거에 나서 번번이 고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도전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변화와 개혁의 아이콘이었고 이번에는 포항이 바뀌어야 된다는 시민들의 열망이 젊은 층과 도심을 중심으로 결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투표로 변화를 선택해 주십시오. 2018년 포항시장 선거에선 비록 졌지만 42.4%의 놀라운 득표율을 올렸습니다. 암 투병 중이던 2020년에도 총선에 출마해 희망의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헌신했습니다. 이 영일만 대교 허대만이 공약했는데 이 영일만 대교를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허대만 그 이름 석자는 지역뿐만 아니라 중앙 정치권에서도 지역주의 극복의 상징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북도당장으로 장례를 치르기로 하고 포항 종합운동장에 시민 분향소를 설치했습니다. 고인의 연결식은 오는 24일 오전 포항 종합운동장에서 열립니다. 포항에 대한 누구보다 많은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허대만이라는 사람을 우리 포항 시민들이 함께 기억하고 추모해 주신다면 그가 가는 길이 훨씬 더 따뜻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경북 진보 정치의 큰별 허대만. 항상 당당한 삶을 살았던 그는 유족과 지인 그리고 지지자들의 오열 속에 54세의 나이로 영면에 들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북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사업이 올해 363억 원, 내년에 484억 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경상북도는 37개 세부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의성 안개에 이어 이웃 사촌 시범마을을 영천 금호, 영덕 영해 두 곳에 더 조성하고 경북사리 청렴실험실과 같은 청년 유입 사업을 추진합니다. 모듈러 주택 등의 다양한 주거 공간 조성, 시군별 살아보기 프로그램인 일시군 일생활인구 프로젝트, 텃밭 달린 임대형 별장인 클라인 가르텐, 디지털 임대형 수직 농장 등을 통해 인구 정착을 유도합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건립과 마을 활동가 지원 사업인 휴먼 인프라 양성도 추진합니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를 확보하기 위해 군위군을 대구에 편입하기로 했죠. 하지만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정치권은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선거 뒤로 미루더니 이제는 공항 공사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다음 총선 뒤가 되는 건데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를 지키기 위해 편입 논의를 미루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습니다. 조재한 기자입니다. 군위군 편입안은 대구 경북 시도의회를 거쳐 올해 초 국무회의까지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단계인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동 의원이 반대하면서 안건 상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그때 이제 공항의 중요성에 급박해서 다들 사인한 거는 맞는데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좀 제대로 된 길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삶의 윤택이 최종 목표지 대구 편입이 최종 목표는 아니지 않느냐. 공항 이전지 선정을 앞두고 편입안에 서명까지 한 의원들이 약속을 어겼다는 반발에 대구 경북 의원들은 긴급회의를 갖고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곧바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이렇다 할 진전이 없습니다. 오히려 새로 경북도당 위원장이 된 이미자 의원은 신공항 공사를 시작한 뒤 편입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한 발 더 물러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한 신공항 기본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착공은 2025년, 다음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2024년까지는 처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정기회의를 앞둔 국회에서는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서도 논의가 없습니다.
소위에서 그동안에 이게 제대로 논의가 됐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적이 있는데, 네. 예, 아직까지 그건 그런 게 좀 없는 것 같아서, 예. 당권 자체를 상정시켜서 논의를 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군위가 대구로 편입되면 대구 경북 국회의원 지역구 역시 연쇄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결국 자신의 지역구를 지키기 위해 직접 서명까지 한 약속마저 계속해서 미루고 있다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코로나19 유행 기간 동안 경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지원이 큰 폭으로 확대됐습니다. 경북신보는 최근 3년간 신규 보증 지원액이 모두 3조 8천여억 원으로 지난 2000년 이후 전체 보증 지원금 9조 원의 42%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출연금 유치 확대와 산무 특례 보증, 신속심사팀 운영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부터 지방의회는 정책지원관을 뽑아 전문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의장이 의회 직원의 인사권도 갖게 돼 지자체로부터의 독립성도 갖출 수 있게 됐는데요. 그러나 대구 8개 기초의회에서는 이런 권한을 갖고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방의원 선거가 시행된 지 31년이 지났지만 지방의원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는 낮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난해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13%만 지방의원 활동에 만족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만족하지 못한다는 답변은 38.5%였습니다. 불만족 이유로는 전문성 부족이 35.6%로 가장 컸습니다. 이 같은 전문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올해 1월부터 정책지원관을 의원수 2분의 1 범위에서 둘 수 있게 됐습니다. 정책지원관은 행정사무감사부터 예결산, 조례 재개정 등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연구활동으로 정책 정보도 제공합니다. 대구 달서구 의회는 지난달 7급 임기제로 정책지원관 6명을 뽑았습니다. 연구 활동이나 뭐 그런 자료에 대한 그런 풍부한 조사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아무래도 그 의원님 혼자 하실 때보다는 의정 활동을 하시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고 많이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대구 8개 기초의회 중 정책지원관을 뽑은 곳은 달서구 의회 등 4곳뿐이고 나머지 4곳은 한 명도 뽑지 않았습니다. 정책지원관을 뽑은 4곳도 최대 정원을 다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뽑겠다며 밀어놓는가 하면 최대 정원을 채우기는 어렵다는 곳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올해부터 지방의회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의회 의장이 사무국 직원 인사권을 갖게 됐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시민단체가 조사한 결과 동구의회를 제외한 7곳 의회 사무국이 여전히 구군청 파견 공무원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지평구 파견 공무원이 많고 또 정책지원관을 미청했다는 부분들은 여전히 지평부에 종속되어 가지고 지평부 견제와 감시를 제대로 할 수 없음을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지방의회가 전문성과 운영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놓고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서 집행부 견제 역할을 스스로 저버리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포스텍 노준석, 이한나 교수 연구팀이 층간소음 등 저주파 진동을 줄이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연구팀은 거울상 대칭 구조라고도 불리는 카이랄 구조를 이용해 특정 주파수대에서 퍼지는 모든 종류의 진동을 막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 성과는 국제학술지 커뮤니케이션즈 피직스에 최근 게재됐습니다. 경주시는 다음 달 24일 시민운동장에서 제35회 경주시민 체육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4년 만에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선수와 시민 등 만여 명이 참가해 400m 화합 달리기와 단체 줄넘기 등 7개 종목으로 열립니다. 특히 번외 경기로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OX 퀴즈를 신설했고 행사장 주변에 다양한 체험 부스를 운영합니다. 경상북도는 추석을 앞두고 물가 안정을 위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공공배달앱 먹개비 오픈 1주년 기념으로 9월 8일부터 5,000원 할인 쿠폰을 제공하고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1일 2만 원 한도 내에서
당일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줍니다. 또 9월 2일부터 4일까지 포항 영일대 해상누각 광장에서는 한가위 농특산물 특판 행사가 펼쳐집니다. 이철우 도지사는 지난 19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정부 서울청사에서 만나 영일만대교 건설 사업비를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날 면담에서 이 지사는 영일만대교 사업은 지역의 오랜 염원이기에 국가 정책 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고, 주 부총리는 어려운 국가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일만대교는 포항 남구 동해면에서 북구 흥해읍을 잇는 총 길이 18km의 다리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내건 사업입니다. 경주시는 올해 상반기에 10억 원을 들여 재난 예경보 시스템 54곳을 추가로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강된 시설은 마을 회관과 하천 주변, 행정복지센터 등의 자동 음성 통보 시스템 47곳, 하천 수위 감시 CCTV 4곳, 민방위 경보 시스템 3곳입니다. 경주시는 또 기존 지진 해일 경보 시스템과 지진 가속도 계측기 등 재난 예경보 시스템에 대해서도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경북 도민들이 근절돼야 할 교통법규 위반으로 음주운전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경북경찰청이 23개 시군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통안전 설문조사에서 가장 근절돼야 할 교통법규 위반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음주운전이 24.9%, 신호위반이 17.5%, 이륜차 법규 위반 행위가 14.4% 순으로 답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